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오늘은 내년 4월 달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금태섭 전 의원, 정확하게는 금태섭 의원의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금태섭 의원은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려 있는 상태가 되었죠. 대표적으로는 작년도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절에 조국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두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냈습니다. 청년 세대가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이다. 당신 때문에. 그건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라고 크게 질타를 했는데 알고 보니 금태섭 의원은 5천만 원이 아니라 32억에 해당되는 재산을 증여를 했죠. 청담동에 있는 굉장히 고급 빌라를 증여하는 과정에서요. 해당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 때문에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 자식들에 대한 증여 문제보다 세금만 냈으면 저는 이 증여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이 도덕적인 이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는데, 이 금태섭 전 의원의 부친인 선친인 이 금병훈 변호사의 장학재단의 유용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금병훈 변호사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윤장학회라는 곳에서 1992년도에 3,700만 원의 그 돈을 횡령해서 약식 기소가 되었다라는 것이 알려진 부분이죠. 3,700만 원 그러면 또 별로 큰 돈 같지가 않지만 그 당시가 1992년 기소가 된 게, 그러면은 그 당시에 3,700만 원이면 사실상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저는 그 3,700만 원에 이제 횡령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해당 내용에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해보다가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재윤장학회의 설립자인 김재윤 씨는 제1교포로 66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한국인인데 너무 생활고에 고통을 겪다 보니까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돈을 모으러 건너간 거죠. 그래서 66년 동안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낮에는 신문 배달 같은 걸 하고 밤에는 식당 같은 데서 종업원 노릇을 하면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았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고향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늙게 되면 자신의 고향을 찾게 되는 거. 그래서 이 김재윤 씨는 자신의 노후를 고향에 와서 자신처럼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그렇게 보내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제주도로 와서 재윤장학회를 만듭니다. 거기에 자신의 전 재산 16억 5천만 원 중에서 10억 원을 기탁을 하고 나머지 6억 5천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쓰기 위한 그런 용도였죠. 그리고 해당 재윤장학회의 그 이사장으로 금병훈 변호사에게 일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만들어진 재윤장학회는 자신의 취지인 불우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탁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장학재단의 그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친인척들 자녀들이 장학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불되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용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6억 5천만 원까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학재단의 기탁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이사장인 금병훈 변호사의 그 도장이 없으면 그 돈조차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신이 66년 동안 고생해서 이 모은 돈 자체가 사실상 털린 겁니다. 충격을 받은 이제 김재윤은 당연히 법에 호소를 했죠. 법에 호소를 해서 당시 그 제주지방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그 고생만
했던 일반인이 어떻게 당시 현직 변호사를 이기겠습니까? 네, 1심에서 금병훈 변호사는 승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김재윤 씨는 그 내용을 이제 언론에 호소를 하죠.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알고서 방송을 찍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일련의 내용들이 1991년도 중앙일보 기사에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김재윤 홍은 당시에 자신이 그렇게 평생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늙어서 고국에 돌아와서 불우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려는 욕심이 그렇게 과한 것이냐라고 그렇게 언론에 호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금병훈 변호사의 경우는 뭐 법에 나온 대로 자신은 모든 걸 다 원칙대로 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죠. 예. 그리고 그 나머지 3,700만 원에 대한 그 횡령 기소가 된 게 그 다음 연도였으니까 저는 그 최종적인 결심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는 아직은 제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최소한 그 1심 단계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이 금병훈 변호사와 금태섭 변호사 그렇죠, 의원이죠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연 이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66년 동안 허드렛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을 장학재단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이 제기가 되니 그걸 또 이겨버리는구나. 아, 과연 이 법조인들은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부전자전이다. 네, 부전자전이다. 뭐 지금 금태섭이 보여주고 있는 내로남불과 그 여타의 그 행동들은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부전자전이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세 번째로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가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금태섭 의원이 현직 의원이었으면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런 사람을 공천을 하게 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불만 섞인 어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이 금태섭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밀렸고, 그건 뭐 그만큼 지역구에서도 인기가 없었고, 뭐 국민들한테도 인기가 없었기 때문이지만,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온 결과이겠지만 밀렸고, 그리고 계속 뭐 당내에서 안티 짓을 하다가 나가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본인이 뭐 서울시장 뭐 선거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관심이 없고요. 나와주면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평생을 고생한 노인의 꿈을 그렇게 짓밟은 금병훈 변호사의 행동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태섭 변호사가 자신의 아비가 했던 그런 전철을 밟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